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내용을 구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영상의 댓글에 구글 블로그의 주소를 기재했고요.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또 한자를 손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구글 블로그에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급과정 네 번째 영상으로 음양오행에 대한 마지막 순서로 제4강 음양오행 3편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나의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어느 한두 가지 오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약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과 상극이 과다한 경우 상생, 상극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반전 포인트와 나의 오행을 체크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강에서 우리는 오행의 기본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은 성장과 호기심을, 화는 열정을, 토는 안정을, 금은 기준을, 수는 생각과 지혜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어떤 특정한 오행이 너무 많거나 또는 아예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그럴 때 나는 뭘 어떻게 바꾸면 좀 더 편해질까? 이번 4강에서는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행의 분포를 통해 나의 남다른 성향을 체크해보고 이에 따라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너무 많다 또는 없다는 말은 내 사주가 완전히 안 좋은 건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조절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주팔자에 어떤 오행이 많다, 없다, 적다라는 판단 기준은 뭘까요? 같은 오행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많은 편이다라고 보고요. 1개 정도가 있으면 약하다라고 합니다. 아예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고요. 물론 실제로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일간이 태어난 계절은 언제인가, 천간, 지지의 합충관계 등 살펴봐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다 봐야 하지만 오늘은 내 사주팔자 8글자로만 나의 에너지 상태를 가볍게 점검한다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오행이 과다한 경우를 오행의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목은 성장, 확장, 호기심의 에너지라고 했죠. 목이 사주에 많으면 보통 이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책, 강의, 모임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재밌겠다 싶으면 바로 신청하고 등록하고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먼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버려서 마무리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착하다, 열심히 산다, 자, 성장 욕구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을 도와주다 보면 내 에너지와 시간이 바닥나기가 쉽고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느라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는데 정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키는 도와주는 양을 줄이고 기준을 세워라입니다. 목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나 성장을 원하는 욕구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른 오행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먼저 금으로 경계나 기준을 세워봅시다. 종이에 2개의 네모칸을 그려보세요. 한 칸에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 쓰고요. 다른 한 칸에는 나 아니어도 되는 일이라고 씁니다. 내가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등을 써보고 안 해도 잘 돌아가는 일은 일단 한 달만 안 해보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토로 내 중심 잡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
수면, 짧은 산책, 이 세 개만 규칙적으로 습관화해도 목의 과욕은 줄어듭니다. 이런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시죠. 오늘 하루 남의 부탁 한 개만 예쁘게 거절해 보기. 이번 주에 하는 일 중에 한 개는 다음 달로 미뤄보기. 한번 실천해 보시죠. 두 번째로 화가 과다한 경우입니다. 화는 열정, 속도, 표현의 에너지입니다. 순간 불꽃, 그리고 재. 화가 많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하고 바로 실행합니다. 표정, 목소리, 몸짓에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할 땐 미친 듯이, 안 할 때는 아예 손도 안 대는 그런 패턴이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빨리 친해지고 금방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심신은 번아웃이 되고 감정 폭발하고 충동 소비, 충동 결정을 합니다. 뒤끝은 없지만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은 사람은 좋긴 한데 참 피곤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의 키는 플러스 1일 룰과 물과 땅으로 시키기입니다. 플러스 1일 룰은 취업, 이직, 결혼, 이혼, 큰 투자, 집 매매 계약 같은 내 인생 최대 이벤트급 결정은 무조건 하루 자고 다음날 다시 보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수로 시키기입니다. 불의 열기를 식히는 것은 물이죠. 물의 기운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집 근처에 있는 개울가나 강가를 산책하거나 목욕이나 반신욕을 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유튜브에서 파도 소리, 빗소리 등을 들어봅니다. 잠들기 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대신에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토로 속도 줄이기입니다. 화생토라 불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줄여주는 것은 흙의 힘이죠. 주 단위 계획을 세워서 그 주에 할 일, 안 할 일을 미리 정해두고요. 오늘 하루를 100% 달성하는 것처럼 불태우는 것보다 일주일을 60에서 70%로 꾸준히 가는 것으로 목표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토가 과다한 경우입니다. 토는 지지해주고 버티고 책임지는 힘입니다. 즉, 뭐든 나 아니면 안 돼, 이러는 줄 아는 사람이죠. 토가 많으면 책임감, 의무감이 강해서 뭘 맡으면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가족, 회사,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자주 맡게 되고요. 변화를 싫어하고 또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떠맡으면서 이 때문에 지치고 서운해하고 억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기회 앞에서 늘 망설이다가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화의 키는 내가 안 해도 세상 안 망한다 라고 생각하기입니다. 먼저 역할 내려놓기입니다. 집안이나 모임에서 역할 하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총무 말고 그냥 회원으로 있을게요 라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봅니다. 두 번째, 목으로 새로운 자극 주기입니다. 매주 한 번 정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나 커피숍, 식당에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온라인 무료 강의를 하나 골라서 맛보기만 들어보는 겁니다. 그냥 도전하는 거죠. 큰 돈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로 고민 흘려보내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떠오른 걱정을 노트에 쓰고 덮어버립니다. 마지막에 오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를 같이 적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번째로 금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금은 자르고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는 힘입니다. 그 논리는 완벽한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좀 외롭습니다. 금이 많으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일의 기준, 원칙 세우는 걸 잘합니다. 나도 남도 그 기준에 맞아야 마음이 편하고요. 말이 정확하고 날카롭다 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서운해 라고 느끼게 되고, 나도 실수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난이 심해지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화의 키는 답 없는 대화를 허용하라입니다. 꼭 대화가 정답이 나와야 되고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꼭 답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이와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누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해결책을 주는 대신에 아, 그랬구나. 이 한마디로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도 내 생각에는 이렇긴 한데 네가 선택하면 돼. 잘할 거야. 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나 수로 숨겨진 감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화로 대표되는 신나는 영화나 음악을 보고 듣거나 또는 그림이나 공연 관람을 해보거나 수로 대표되는 차분하게 산책하면서 노래 듣기 또는 카페에서 멍 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틀린 말을 고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수가 과다한 경우입니다. 수는 생각, 상상, 감정, 흐름의 에너지입니다. 수가 많으면 생각이 깊고 머리 회전도 빠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생각과 감정의 바다죠. 후회, 걱정, 가정, 시뮬레이션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혹시 만약에로 시작하는 상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미루고 끝없이 자기 반성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끝이 없이 이어지죠. 변화의 키는 생각은 종이에, 몸은 지금 여기로입니다. 생각의 덤프노트 쓰기. 먼저 걱정, 아이디어, 후회가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빙빙 돌리지만 말고 전부 정의에 적어보죠. 그 중에 오늘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한두 개만 선택해서 바로 해봅니다. 토나 화로 몸을 움직이기. 토의 기운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해봅시다. 화의 기운을 활용하기 위해 땀나는 유산소 운동, 춤이나 에어로빅 등 몸이 따뜻해지는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고민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라고 되묻고 있다면 1분 안에 바로 하나 실행해 보기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특정 오행이 과다할 경우의 현상과 문제점, 개운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정 오행이 아예 없거나 적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화가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 봅니다. 조용한 냉장고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추진력, 결단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감정 표현이 적고 차갑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싸우는 걸 싫어해서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난하고 조용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기회도 조용히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기로 마음먹은 불꽃이 잘 안 붙어서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없는 건가? 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보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경우는 불을 켜줘야 밝아지는 타입으로 아침 햇빛을 쬐면서 짧게라도 산책을 해보시고요. 따뜻한 차, 따뜻한 음식을 위주로 식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표현 연습하기입니다. 오늘 좋았던 일 1개, 힘들었던 일 1개, 이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 고마웠어 라고 한 줄 보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컬러나 환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소품이나 옷으로 포인트를 주고 집에 차가운 색이 많다면 따뜻한 색상의 조명, 쿠션, 담요로 분위기를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다른 오행이 없는 경우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목이 부족한 경우는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새로운 길을 가보거나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의도적으로 조금씩 추가하고요. 토가 부족한 경우는 루틴, 규칙이 약해서 생활이 들쑥날쑥한 편이니까
식사, 수면, 독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이 부족한 경우는 정리, 마무리가 약한 편이니까 하루 5분이라도 정리, 버리기 습관을 들여보고요. 수가 부족한 경우는 나의 감정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니까 일기, 독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오행을 상징하는 그런 색상이 있는 물건이나 소품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는 상생과 상극이 과할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로 화생토가 과다한 경우입니다. 재밌다 하면서 바로 책임을 지고 계약해버립니다. 재미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역할, 책임, 의무가 되어버리죠. 하기로 했지 한마디에 또 어깨에 짐이 쌓입니다. 이 경우 금으로 계약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읍시다. 이건 그냥 가볍게 참여만 할게요. 라고 하고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자, 수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해 봅니다. 중요한 약속 전에는 혼자 10분 산책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안 해도 된다면 안 하고 싶은가? 떠밀려서 살지 않도록 스스로 말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상극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가 과다한 경우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생각이 불을 꺼버립니다.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여행, 공부, 창작, 운동. 근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시간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하면서 이유를 달게 되니까 생각이 불을 꺼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작은 불부터 켜보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1시간씩 운동하는 계획은 부담이 되니까 매일 5분 스트레칭 하기로 부담 없이 해봅니다. 유튜브로 내 얼굴과 음성이 나오는 영상을 찍는 것은 부담되지만 음성으로만 메모를 남기는 브이로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안 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늘 불씨를 한번 켜봤다에 점수를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죠. 다섯 번째는 상생과 상극의 묘미입니다. 상생은 항상 베풀기만 하는 건가요? 그럼 너무 손해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생화 하면 목에 의해서 화는 잘 타오릅니다. 그러면 목은 대가 없이 화를 위해 베풀기만 하는 건가요? 만약에 금이 목을 극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경우에는 금이 목을 극하면 그냥 별다른 대비책 없이 목은 극을 당해야만 하죠. 그런데 대가 없이 도와줬다고만 생각했던 화가 이때 나서서 금을 극하게 되니까 금의 힘이 약해져서 더 이상 나무를 극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목을 보호하게 됩니다. 목은 항상 금에게 극을 당하는 것 같지만 화를 키워서 금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극은 언제나 이기기만 하는 건가요? 상극하는 오행은 항상 승자인가요? 예를 들어 목극 토로 목에 의해서 토는 극을 당합니다. 그럼 토는 극을 당하기만 하는 것인가? 목이 토를 극하는 경우에 토는 원수인 목을 생해주는 수를 제방을 만들어서 가두어 버립니다. 수가 나무를 더 이상 돕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목의 힘을 줄여서 토를 극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줄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접보복인 거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나의 오행 체크하는 순서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혹은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오행이 많은 편인가? 그 오행이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오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가? 이걸 알려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떠올려 봐도 좋고요. 지난 강의에서 들었던 오행의 성격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내가 자주 반복하는 실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오행이 많아서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고 오늘 하나만 바꿔본다면 뭘 시작해 볼까를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나는 목이 강한 것 같다. 남을 도와주다가 지친다
라고 하면 오늘은 부탁 하나를 예쁘게 거절해 보기로 하고, 나는 수가 강한 것 같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늦어진다. 라고 하면 오늘은 잠들기 30분 전 핸드폰 대신 일기를 써보는 거죠. 나는 화가 강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오늘 기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작지만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정해서 실천해 보시면 놀랍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정리와 다음 강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나의 사주팔자에서 어느 한두 가지 오행이 만약에 많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너무 약할 경우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상생과 상극이 과다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천간과 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